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8월 18일 날 찍어 드렸던 이수페타시스 AS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18일 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하락을 합니다. 물론 낙폭이 좀 커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조정은 이수페타시스 자체에 뭔가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조정을 주는 거라기보다는 글로벌적인 매크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주면서 함께 조정을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봤던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는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조정을 줄 때, 지금처럼 조정을 줄 때 저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핵심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산 개파가 증설하고 그로 인해서 증설 효과가 발생된다. 언제 발생된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증설이 완료가 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가 반영되고 2025년이 온기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부터 증설 효과는 반영된다.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달라진 게 있냐? 없습니다. 스케줄이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왜 이제 이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스케줄이 뭐 달라진 게 없냐라고 하면, 요 증설과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공장을 증설한 게, 원래 보통 증설이라는 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객사가 요청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깔고 뭐 그러면서 리드 타임이 좀 길어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증설이 빨리 됐단 말이에요. 이 증설 규모가 여기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연간 2천억 규모의 증설이에요. 그러니까 4공장 증설로 인해서 연간 2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1공장, 2공장, 3공장 요 사이에 4공장이 증설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 이거 맵 사진만 보더라도 뭔가가 지어진 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글맵 지도니까 옛날에 찍은 거거든요. 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여기가 뭔가 모르게 공장 같은 느낌이 나죠. 지어진 게 보이죠. 뭐지? 지금 분명히 AI,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엑셀러레이터 관련 이 기판 쪽은 MLB 관련 부분의 수준은 원래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견 지명이 있어서 AI 관련 쪽이 잘 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얘들이 증설을 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2021년에 증설을 목적으로 부지를 이미 구입을 완료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AI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양, 특히 이제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서버 쪽, 라우더라든지 스위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유선 통신 장비죠. 유선 통신 장비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수주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증설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 보고 증설을 시작하면 늦다, 물량을 제대로 다 흡수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셔서 일단 부지부터 사놓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를 사놨거든요. 2021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이었죠. 작년이었죠. 작년에 실질적으로 라우더라든지 스위치 수주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확실하게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일부 이제 3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2공장에 있는 장비 라인을 일부 4라인으로 옮기면서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찌 보면 공장에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AI 가속기,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구글의 TPU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커스텀 AI 가속기,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 수주가 받아지면서 AI의 엑셀러레이터와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다가 엔비디아 향 매출까지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설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에 따른 매출 인식이 빨리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생산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서버용 이 PCB 시장에서 탈중국화가 강화가 되는 게 계속 유지되냐? 유지되죠. 최근에 화웨이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미국은 중국 쪽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죠. 당연히 이수페타시스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I,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가속기 시장이 성장성이 뭔가가 정체가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잘 안 가다 보니까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와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투자를 지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혀 사실이 무근이죠. 왜냐하면 챗GPT로 AI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챗GPT라는 게 생성형 AI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지금 현재는 최고봉이지만 그게 완성형은 아니잖아요. 최종 진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거기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서 안주를 하고 멈춰버리면 지금 다른 구글, 바드부터 해서 하이퍼 클로버 X까지 계속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관련 쪽에 투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지금 현재의 성능을 가지고 안주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주요 빅테크들은 계속 커스텀 AI 관련 쪽, 커스텀 AI 엑셀러레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시장의 성장성은 전혀 훼손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랑 전혀 달라진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2025년 요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온기 반영되는 시점, 매출 1조 원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0% 후반을 예상한다라는 건데, 이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원래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잖아요. 말 그대로 P가 깎인 걸 Q로 커버하고 있는 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그러니까 10% 중반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는데, 2025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뒤에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내년으로 가면 또 원래 이제 돈이 되는 라우더라든지 스위치 쪽, 이쪽에 대한 매출, 유선통신 장비의 매출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 믹스 개선 효과가 나오면서 또 영업이익률은 한 18%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의 하락에 대해서 우려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분석해드렸던 거, 주요 제품별로 어떤 고객사가 있고 그 고객사들의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트워크용 서버가 증설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쪽 관련 부분은 증설 좀 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팬데믹 때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놔가지고 지금은 굳이 그만큼을 추가 투자하지 않아도 트래픽이 감당이 되거든요. 자, 근데 비대면 시장이 확 열리면서 투자를 했다가 비대면 시장이 확 꺾이면서 좀 공백이 생긴 거지, 다시 그 트래픽의 공백은 AI, 자율주행 이런 걸로 메꿀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트래픽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트래픽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냥 트래픽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네트워크형 서버도 자연스럽게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AI용 서버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슈퍼컴퓨터 이쪽에밖에 집중하는 거고, 지금 현재 순서는. 근데 여기에 어쨌든 여기만 투자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연산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빨리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통신을 뿌려줄 때 트래픽이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 정도의 트래픽이 안 나오니까 증설을 안 하는 거지, 내년만 되더라도 네트워크용 서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유선통신 장비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AI 가속기, AI 엑셀러레이터.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TPU 가속기를 칩을 만들고 있고, 당연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이죠. 범용 GPU.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인텔, AMD, 테슬라까지도 계속 이쪽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커스텀 AI 칩, 그 다음에 범용 AI 칩,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계속 이제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4단 이상의 MLB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중국 회사를 제외하면 글로벌적으로 3개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 그 중에 점유율 2위는 이수페타시스고 명확하게 증설을 하고 있는 애도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많은 고객사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 고객사와 관련된 노이즈도 지금은 높다. 자, 요 표를 보시면 요게 최근에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 차트, 그 다음에 요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거의 연동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제가 엔비디아는 안 넣긴 했는데 엔비디아, 근데 최근에 많이 좀 눌리고 있죠.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황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주는 구간, 거기서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씌워주는 건데, 중요한 건 얘들이 다시 움직이면 이수페타시스 역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변화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돈이 가장 되는 건 유선통신 장비입니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매출이 엄청나게 많았죠.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요거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요게 주는 거죠. 유선통신 장비 매출은 줄지만 이거를 뭐가 커버했다? 데이터 센터가 커버했다. 이게 이제 AI 가속기입니다. 커버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형, 그러니까 AI 가속기 매출은 내년에도 늘어나요. 내년에도 훨씬 더 늘어나죠. 늘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여기 알짜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 유선통신 장비 매출도 내년에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2025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시킬 증설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내년을 기대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 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수페타시스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에 이미 했어요. 그래서 순차익금을 늘었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채 비율이 화끈하게 낮아졌어요. 부채 비율이 낮아졌고 순차익금도 내년에는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안정성도 지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떨어지는 때 외국인들이 다 주워 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7거래일은 아주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오늘 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죠.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다 담습니다. 누가 팔까요?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기관의 매도 물량은 수익 실현 물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표가 뒤까지 끝까지 안 나오긴 하는데, 기관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7월까지 주가를 반등시킨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를 드라이브를 건 건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관이 주가 돼서 이수페타시스를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7월 고점에 들어와서 이때 산 걸 지금 손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절하고 있는 걸 외국인들이 싼 가격에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sam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안 갈까요? 원래 다른 것들은 대부분 뭐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던데, 왜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다 쳐놓고 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꾸만 이제 빨리빨리 급하게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밑에 받쳐놓는 거죠. 받쳐놓고 있으면 개인들이 던지는 거 잡아먹고, 또 밑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가면 또 밑에 걸어놓는 거예요. 호가를 또 받쳐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던지면 그 개인 물량 또 잡아먹고, 계속 지금 물량을 싸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에 급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천천히 남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강력하게 빨리 매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더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조정 주면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업황적인 훼손이 없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받쳐놓고 있고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싼 가격에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게 샀다기보다 급하게 샀다가 엔비디아도 빠지고 반도체 섹터도 빠지고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그냥 막 파는,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절대로 파시면 안 된다.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싼 가격에 내주지 마세요. 외국인들 그거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서 받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주가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7이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래서 저 밸류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주요 MLB 관련 경쟁하는 기판 업체들의 밸류가 어떻게 되냐. 일단 중국 업체 PR 17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넘버원 TTM 같은 경우는 13배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이수페타시스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G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7배 정도의 PR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그러면 PR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얼마일까? 지금 한 16배 정도 되죠. 그러면 절대로 비싼 게 아니죠. 비싼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현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PR을 매긴 거고요. 증설효과가 발휘되는 2025년 기준으로 만약에 PR을 매기면 10배수 정도 되겠네요. PER 10배수다라는 거. 평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MLB 관련 기업들의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은 평균적으로 16배에서 17배 정도다. 자, 그러면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현재의 주가를 감안한다면 얼마까지 더 업사이드가 있나?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총 3조까지는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혹시라도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그로 인해서 지수 전체의 멀티플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그러면 PER 20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본 상황이고요. 만약에 20배 정도까지 본다면 뭐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한 63,000원까지도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7,000원까지는 밸류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제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봤던 그때와 펀더멘탈의 훼손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밸류는 더 싸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없다고 보고요.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수페타시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정보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도체 이수페타시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